자, 우리가 지금 통계를 계속 해갖고 왔는데요. 앞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어떤 녀석이 해당하는 확률들을 찾았었어요. 그죠? 그 원리를 조금 설명했던 얘기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조사하려고 해요. 가령 인구조사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는 사실 다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집 앞 이렇게 집에 가보면 문서나 이렇게 우체통에 무슨 뭐가 와요. 뭐 전수조사 한다고 와. 사람이 와가지고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막 이런 걸 물어보는 때가 있어. 그게 전수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할 때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가 있고요. 표본 조사가 있어요. 자, 이 전수조사란 얘기는 대상하는 모든 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투표하는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투표한 다음에 내가 가령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 투표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개표 방송을 하죠. 실제로 다 깐 다음에 누굴 찍었는지 내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누가 몇 표 받았는지를 다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전수조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우리 시의 시장을 뽑고 있는데 분명히 투표는 했는데 내 건 안 까. 그냥 몇 개만 까서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뽑아. 그러진 않지. 그죠? 이럴 때 전수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전수조사가 다 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에 어떤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만 조사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는 거고요. 자, 각자 전수조사를 할 때가 있고 표본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표본조사를 해요. 우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표본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만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과정에 있는 거야. 이해되니? 어떠하니까 어떠하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 요즘에 혹시 뉴스 같은 거 봐? 뉴스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뽑으려고 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대통령 뽑는 거와 비슷해. 그 당에서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어떻게 뽑기로 했냐면, 이 국민의힘에 당원이 있을 거예요. 전 당원이 있을 거야. 한 80만 명, 9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자, 이 90만 명 중에 전부 다 조사를 해도 되지만, 이제 1차 컷오프라고 해서 한 8명이 나오면 그 중에 몇 명은 떨어뜨려야 돼. 4명만 뽑을 거야. 그리고 다시 결선 투표라는 걸 하는데요. 8명 중에 4명을 뽑기 위해서 이 90만 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 4명만 뽑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당원 중에 일부만 조사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정도만 조사해요. 선생님 정확하진 않지만 이 90만 명 중에 1000명 정도를 전화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요. 리서치 기관 3곳을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해요. 1000명을. 그래서 이 8명 중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을 한 다음에 4명을 뽑는 거야. 근데 이 1000명이 실제로 90명을 다 대표하고 있어? 그럴 순 없잖아. 그런데 이 1000명 표를 가지고 이 1000명 중에 1등, 2등, 3등, 4등, 1등이 A고 난 정치색은 없으니까 C고 여기 D가 있다고 하면 이런 순서로 됐대. 그럼 이 90만 명도 아마 뽑으면 이런 순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4명을 먼저 뽑는 거야.
그리고 이 4명 중에 이제 1명을 뽑을 때는 전 당원 조사를 다 해요. 그 이유가 뭐야? 여기서 1명을 뽑는데 이것만 갖고 뽑으면 내 주위에는 다 그러지 않는데 반발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전수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요렇게 조사하는 과정. 전체 중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했어. 그러니까 표본을 꺼내서 조사했다. 그래서 표본 조사가 될 거고요. 그 아이들이 뽑은 걸 가지고 이 전체도 그러할 거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추측 정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전수 조사를 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도 되는데 표본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요 표본 조사할 때도 만약에 요 A 대표가 절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절반을 못 얻으면 이렇게 다시 가는 거고. 아니, 그럼 그냥 9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수조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90만 명 안에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핸드폰으로 뭐 어플 다운받아서 뭐 해서 투표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힘든 일이겠지. 그런 단점이 하나가 전부조사 못하는 이유가 그런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다고요. 돈이 많이 들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잖아? 그럼 한 얼마쯤 쓸 것 같아? 대통령 선거할 때 1인 한 얼마 정도 쓸 것 같아? 윤석열, 뭐 이재명 이렇게 다 얼마 정도 쓸 것 같아? 한 400억, 500억씩 써.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400억, 500억씩 쓰는 거야. 우선은 후원금을 받아. 후원금을 다 받아. 막 10만 원씩, 막 많이는 못 받아? 그럼 나중에 걸려서 이렇게 쇠고랑 차는 거야. 받아서 400억, 500억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를 한 다음에 득표율이 일정 이상이 되면 이 돈을 다시 나라에서 다 돌려줘. 국고에서 빼서 다시 다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 누구지? 이름이 누구지? 허경영? 그 사람도 막 100억씩 쓸 거 아니야? 그런데 지지율이 뭐 몇 프로 이상이 안 나오면 그건 그냥 다시 안 돌려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 비용 생각보다 큰 거잖아요.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물건을 팔고 있어. 그 물건이 진짜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 그 조사를 할 때 전부 다 조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조사하는 순간 제품을 까서 쓰는 순간 그건 중고가 돼버려.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새 제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조사할 수 없이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조사한다. 그래서 샘플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걸 다 표본 조사라고 한다. 됐지?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 자체는 지금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모집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모집단이 누구냐면 조사 대상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치거나 우리가 시청률 조사를 한다거나 칠 때 모집단은 전 국민이 되는 거예요.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를 하려면 모든 집에 시청률 기계가 다 달려 있어야 돼. 그리고 한꺼번에 4,500만 명이 테레비를 땅 트는 순간 그때부터 시청률 기록이 다 기록이 돼야 돼. 그럼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리겠지. 그러니까 전 국민 대사를 못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섬도 이렇게 섬도 있고 뭐 여기도 있어. 독도도 있고. 전부 다 조사하지 못하니까 이 중에 표본을 만들 거예요. 그 표본을 만들 때 이 표본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우선 순서입니다. 이 설정을 할 때 아무거나 설정하진 않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한쪽에 치우쳐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도 해야 되냐면 인구 비율도 맞춰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 요만한 땅 지역에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살고 있어요. 한 1,000만 명 이상 살고 있으니까. 요만큼의 1,000만 명이 살고 요만큼의 뭐 천안 해봐야 50만 명밖에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서울에 많이 조사를 해야겠지. 인구 비율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뭐도 생각해야 돼? 가구 수. 1인 가구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이상이냐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1인 가구 중에 나이도, 연령도 생각을 해야지.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것들을 비율에 맞춰서 서울에 몇 가구, 경기도 몇 가구, 충청도 몇 가구, 몇 가구, 몇 가구, 몇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걸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서울 지역의 표본, 경기도 지역의 표본, 충청남도의 표본, 충청북도의 표본, 전라북도의 표본, 전라남도의 표본, 경상남도의 표본, 경상북도의 표본. 뭐 제주도도 있겠죠. 아마 울릉도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표본들을 꺼낼 거라고. 이 표본들을 꺼내. 이걸 추출이라고 해. 그래서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너네들을 꺼내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다 꺼내 놓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평균은 어떠한지, 표준 편차는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다 조사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 전화 같은 걸로 가끔 이렇게 혹시 니네한테는 안 오나? 선생님한테는 가끔 오거든요. 뭐 설문조사한다고 전화가 계속 와요. 선생님 그냥 끊어버리긴 하는데 그 설문조사한다고 뭐 전화들이 옵니다. 그 전화 대상 인원들이 1000명을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 그게 1000명이냐, 2000명이냐, 3000명이냐, 4000명이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땐 1000명보단 2000명, 2000명보단 3000명, 3000명보단 4000명이 훨씬 더 정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1000명 조사하는 거와 4000명 조사하는 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1000명 단위로 해요. 더 작으면 500명 정도로만 예측해. 어? 그럼 한 1000명 단위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걸 조사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뭐 요즘에 무한도전 말고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긴 좋지. 얘 시청률을 조사했더니 15.4%래. 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놀면 뭐하니의 시청률이 15.4%인데 그걸 내가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실제 비율이 15.4%가 안 나올 수 있지. 더 높을 수도 있잖아. 더 낮을 수도 있고.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15.4%를 가지고 전 국민이 아마 이 모집단이 그러할 거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추측, 예측, 추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할 거야 라고 예측 또는 추정하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들어맞아?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언저리에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약간씩의 문제점 뭐가 있다? 내 주위엔 이거보다 좀 높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거보다 실제로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녀석을 추측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생겨. 수학적인 문제는 뭐냐? 추측, 추정 이건 다 뭐야?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주관적 영역인 거야.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관적인 거야. 그 자료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 주관적인 것들이야. 뭐 요즘 뭐 많이 그래. 뭔가 자료를 뭐 조사해 놓고 나면 항상 서로 진영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하고 맞질 않아. 우리가 하는 수학하고 맞지를 않다고.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통계해야 되는 일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집단에서 몇 개의 표본들을 설정하고 그 표본에서 표본들을 꺼내서 조사한 다음에 모집단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수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맞는 얘기지 우리한테 맞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 얘기들을 하러 갈 거다. 그래서 모집단, 표본이라는 건 전체 집단과 그 중에 꺼내 쓰는 집단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표본을 꺼낸다는 건 우리가 일부분을 설정해서 꺼내는 겁니다. 이제 이걸 꺼낼 때도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임의 추출이야.
대상을 나누기는 하지만 누구를 콕 집어서 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 연령대에 임의로 추출하는 거야. 두 번째, 복원 추출을 해야 돼요. 이게 짜증.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던 사람한테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뽑았던 사람을 또 뽑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내가 가령 나 지금 서울 지역에서 100명을 뽑을 거야. 한 명을 뽑고 조사하고 끊고 다시 뽑았는데 이 새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 복원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추출하면서 동시에 복원 추출을 할 거란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다고 얘기합니다. 비복원 추출은 잘 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우리가 전제 조건은 비복원 추출도 있는데 우리가 뒤쪽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할 때는 요걸 가지고 표본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임의로 추출해서 임의로 복원 추출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 어차피 전부 다 조사하는 건 그러니까 몇 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자 그 정도가 되는 거고 모집단이란 아이는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 볼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거, 전수 조사 말고 표본 조사를 해도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전수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에너자이저 맨날 선전할 때마다 뭐 10,000시간 뭐 이거 하잖아. 진짜로 에너자이저를 10,000시간 켜져 있는지 조사를 해봐. 모두 다 조사해봐. 그럼 어떻게 돼? 팔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전수조사 못하고 뭐 해야 돼? 표본 조사라는 걸 하는 거야. 만든 제품 중에 몇 번째 나온 거, 그 다음 또 시간이 한참 지나 몇 번째 나온 걸 다 이렇게 꺼내서 실제로 건전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다시 그 안에서 또 다시 꺼내서 해봐야 돼.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이 박스 제품을 팔 수가 없는 거야. 이 안에서 분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다시 몇 개를 더 추출해봐서 몇 번 더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그 분량률이 낮아지면 그럼 다시 물건을 팔겠죠. 자, 니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이거 표본 조사하면 돼? 인구 조사하는데 몇 개 집만 해서 거기 몇 명이에요? 이 집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아, 그럼 대충 우리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인구 조사하진 않겠죠. 이 인구 조사는 당연히 전수 조사를 합니다. 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도 당연히 전수 조사해야죠. 자, 그 다음 과일의 당도 조사 마찬가지죠. 자, 우리 요즘에는 당도 조사할 때 뭐 하지? 비파괴 조사라고 하죠. 예전엔 당도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박의 당도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박에 요런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아가지고 과즙을 짜요. 그리고 그걸 과즙을 기계에 넣고 당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 순간 이 과일 팔 수 있어? 이 수박 갖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못 하겠지. 당연히 과일은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엔 뭐 한다고 해? 비파괴 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뭘 쐬나 봐. 파괴하지 않고 거기다 무슨 기계로만도 당도를 측정하는데 그것 또한 근데 전수 조사하지는 않아요. 자, 1, 2, 3, 4, 5에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추출할 때 자, 동시에 3개를 추출할 거래요. 그냥 뭐예요? 동시에 3개를 추출하는 거야. 됐어? 아, 왜 3번이 먼저 나와? 죄송합니다. 3번만 할게요. 우선 1, 2, 3번은 이게 안 보였네. 동시에 3개를 추출하면 그냥 5개 중에 몇 개 꺼내면 돼. 3개 꺼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5개 중에 3개 꺼내는 거야. 그럼 봐봐. 5개 중에 3개를 꺼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중복은 허락하지 않겠죠. 자, 2번 문제. 여러분 책에 2번 문제 뭐라고 했냐면 1개씩 비복원 추출이야. 1개씩 비복원 추출하는 거야. 꺼내서 보고 버리고 꺼내서 보고 버리고 꺼내서 보고 버리는 거야. 그치? 얘와의 차이점이 뭐야? 순서가 생겨. 꺼내서 보잖아요. 1번 꺼내서 봤더니 2번 꺼내서 봤더니 3번 1, 2, 3을 뽑은 거랑 3, 2, 1을 뽑은 거랑 서로 다르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1개씩 복원 추출한대. 그럼 꺼낸 거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1번 꺼내고 봤어. 5가지. 또 섞어. 또 봤어. 5가지. 또 섞어.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 125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이에요. 말이 조금 지저분해지고 어려워집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있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러 갈 겁니다.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원래는 몰라야 되는 거야. 그걸 알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아는 건 이미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몰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수학에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 모집단의 변수 자체를 별량을 x라고 선생님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 이러면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그래서 모집단이 이만큼이 있었어.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생각해봐. 전화 설문조사를 하면 몇 명을 꺼내서 쓸 건지가 필요하잖아.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몇 개를 꺼낼 거냐? 표본의 크기. n개를 꺼낼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이 n개의 뜻이 뭐냐면 모집단이 있었고요. 어떤 표본을 하나 설정합니다. 이 집단에서 n명을 고르겠다는 얘기야. 이 집단에서 n명을 고르는 거야. 잘 봐. 이 집단에서 n개의 자료를 어떻게 꺼낸다고요?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임의로 복원 추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꺼냈던 애를 또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 100명이 있었어. 그 중에 내가 10개의 자료를 조사할 거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10개를 꺼낼 거야. 10개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100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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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을 10번 곱해야 되지. 너무 많아. 실제로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단 얘기예요. 이 중에 내가 100개의 자료를 꺼내는데 그 100개의 자료를 임의로 복원 추출해서 꺼낼 거라고요. 그럼 봐봐. 여기서 100개를 꺼내는데 x1, x2, x3, xn 이렇게 xn개를 꺼낼 거라고. 근데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졸라 많다고. 응? 이렇게 꺼냈을 수 있는 게 겁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이것들의 이 표본에서 꺼낸 자료들의 평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 뭐라고 부르냐? x바라고 불러요. 여기 봐야 돼. x바야 그건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저 자료들을 꺼내서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됐니? 자, 표본 분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표본의 분산입니다. 자, 표본 분산이란 아이는 이걸 가지고 평균 x바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x1 x바 제곱 x2 x바 xn x바 그거의 제곱을 n으로 나눠주면 안 돼. 이게 좀 특이해.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오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n으로 나누지 않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긴 한데 n이 아니라 n 빼기 1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저기서 1을 빼는 이유는 오차를 맞춰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 이 식도 기억할 필요는 없어. 이거 구하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본 적이 없고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표본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그럼 이런 표본 평균들을 몇 개나 꺼낼 수 있다고? 졸라
겁나 많이 꺼낼 수 있다고. 겁나 많이 꺼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표본을 하나만 해? 하나만 하지 않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표본 집단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똑같은 작업을 하는 표본 집단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서 똑같은 표본 평균들을 다 꺼내겠지?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야 되는 거야. 이 표본 평균은 하나의 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녀석들의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또 여러 번 하는 거야. 그것들을 다 조사해서 다시 평균을 내야 돼. 우리가 표본을 꺼내서 쓸 때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어떤 집단에서 100명이 있는 집단에서 선생님이 5명을 뽑을 거예요. 5명을 뽑아서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만들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아. 왜 되게 많으냐? 여러분 요즘에 마트가 다 커졌죠. 선생님 때만 해도 마트가 없었어. 큰 마트가. 다 집 앞에 슈퍼만 있었어. 그때 라면을 어떻게 팔았냐면 라면을 봉지 라면 한 봉씩만 팔았어. 근데 요즘은 한 봉씩 사는 사람 있어? 대부분 마트에 5개 들이로 이렇게 한 패키지로 팔잖아. 그치? 예전에는 하나씩 팔았다고. 하나씩 파는 게 모집단위 입장이야. 그러면 이걸 한 묶음으로 팔잖아. 그럼 덩어리 돼서 라면 5개의 무게가 필요한 거야. 하나의 무게는 필요 없지. 5개가 하나들이니까. 그런 걸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5개씩 꺼내는 거지. 5개씩. 5개씩. 한 묶음으로 만드는. 요런 묶음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봅니다.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5명을 꺼내서 표본 조사를 할 거예요. 꺼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5번을 꺼내는 거잖아. 100가지 100의 5제곱개만큼 만들 수 있다고. 그것들의 평균을 다 내야 돼. 그럼 이 표본 평균이 100의 5제곱개만큼 생기겠지. 이해돼?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다시 뭐를 내야 돼? 또다시 평균을 내야 돼. 이 표본 평균 하나만 가지고 그냥 여기서 5개 꺼내서 만든 평균을 가지고 이 모집단을 추측하는 게 아니고 이 표본 평균을 꺼내는 걸 보건 추측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실행을 해. 그만큼.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의 5제곱만큼 실행합니다. 5개씩 계속 꺼내 쓰는 거야. 꺼내서 평균 내고 꺼내서 평균 내고 꺼내서 평균 내고 꺼내서 평균 내고 꺼내서 평균 내. 그것들의 자료들이 또 이만큼 생길 거예요. 그것들의 평균을 내는 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표본들을 꺼내서 표본 평균을 만들어. 이런 작업을 또 표본 평균들을 이렇게 계속 또 만들 거라고. n개만큼 만들 거야. 돼?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는 거야.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고요. 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야. 가 원래 방법이야. 근데 수학은 그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나중에 헷갈리는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학교 시험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죠 뭐. 원래는 표본 평균들을 꺼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 모집단의 모 평균과 모 분산과 모 표준 편차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건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니까 그걸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푸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이 m이야.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거든.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 녀석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우리는. 거꾸로인 거야. 돼?
다시 한번. 원래는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 모집단의 분산이 얼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거든. 그런데 이 중에 이런 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꺼내면 그 꺼낸 녀석들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를 질문할 거라고. 표본 평균이 얼마니, 표본 분산이 얼마니, 표본 표준 편차가 얼마니를 질문하는 게 아니야.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니? 아이씨.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거다. 예측이 아니라 어떤지를 보는 거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본 거야? 평균은 안 바뀔 거야. 왜냐? 집단에서 5개를 꺼내는 작업을 무수히 많이 하게 된다고.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 결과적으로 각자 이것들의 평균들 하나하나씩 비교하면 막 가지각색이잖아. 가지각색이지만 이걸 다시 합쳐서 평균을 내면 모집단의 평균과 크게 차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꺼낸 만큼 줄어들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5개씩 꺼내는 걸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10개씩 꺼내는 걸 훨씬 이렇게 10명이 있어. 이 중에 아까 3개씩 뽑았다고 했잖아요. 3개를 보고 1개씩 3번 보건 추출하면 10가지잖아. 총 1000가지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여기서 5개를 꺼내면 10의 5제곱개만큼 만들겠지. 근데 내가 이 중에서 8개를 꺼내면 10의 8제곱개만큼 만들겠지. 많이 꺼내면서 조사를 하면 조사 대상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많이 조사하면 할수록 평균이 점점점 원래 평균에 가까워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분산은 작아지더라. 표준 편차 또한 작아지더라. 그냥 외운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여기 봐봐. 우리 보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지 같은 그 설명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돼. 그걸 다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 라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자고. 아까 라면 얘기야.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면 1개의 무게. 이걸 5개들이 한 봉투로 만들 거야. 이걸 5개들이 한 봉투로 만들 거야. 이렇게. 라면 1개 각자 1개의 평균 무게가 이렇게 될 건데 그것들을 가지고 5개짜리 한 봉투짜리 라면을 만들면 평균은 어떻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다라는 뜻이야. 우리 입장에선. 그런 개념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낱개의 개념인 거야. 모집단은. 각각의 개념. 얘는 각각의 개념이야. 얘는 모임의 개념이고 누군가를 모았어.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네? 자, 얘의 장점이 뭘까? 그럼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 살 때보다 뭐해? 싸? 싸긴 싸지. 근데 왜 싼 거야? 그건 왜 싼 거야? 그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싼 거야, 얘들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잖아. 왜? 한 봉지씩 파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5개 드릴을 팔고 나면 훨씬 더 많이 팔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 봉지 팔 때보다 5봉지가 더 가격이 싼 이유가 박리담회하는 거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해요. 경제 수학에서. 또 다른 장점이 뭘까? 장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이게. 이게 기업에서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은 잘 몰라? 그냥 예측하건데, 우리 라면 1개 무게가 있을 거잖아. 가령 라면 1개의 평균 무게가 500g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라면 만들다 보면 부스러지지. 막 만들다 보면 이렇게 철컹철컹 하면서 라면이 떨어질 수 있을 거잖아. 그럼 무게가 500g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신라면 만드는 농심회사에서 495g부터 시작해서 505g까지는 정상 제품으로 보는 거야. 나머지는 다 불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량은 못 팔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버리던가 어딘가에 기부를 해야겠지. 버릴 거 남들한테 주거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5개 드리로 만들어 봐. 이 5개 드리 안에
500g짜리가 5개 있으니까 2500g인데 얘의 정상 제품의 범위는 이걸 5번 한 거니까 25, 여기서 25를 빼면 돼. 25를 빼면 2475g부터 25를 더하면 되니까 2025g 안에 있으면 정상 제품을 보는 거야. 됐지? 이게 만들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한 봉지를 봤더니 여기 493g짜리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는 불량이야. 그런데 여기에 493짜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507짜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맞춰졌어. 이게 하나로 보면 불량이지. 근데 이건 한 봉투로 만드는 순간 이걸 낱개로 조사하질 않아. 한 봉투로 만든 다음에 조사를 한다고. 분명히 하나를 팔면 불량품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불량품이 아니지. 팔 수 있는 제품이 돼버린다고. 이런 효과도 있는 거야. 당연히 많이 팔아서도 봉투에 팔고 싸게 파는 거겠지만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실제로 선생님이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생님 시대만 해도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 각각을 팔았지 한 봉투로 여러 개를 판 적이 없어. 예전에 만약에 라면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냐면 박스째 샀어야 돼. 그렇게 살려면. 슈퍼에 가서 박스째로, 이만한 박스째로. 비쌌어. 근데 그때는 박스째 사도 싸게 주질 않는 시대야. 요즘엔 요렇게 한 개짜리로 파는 개념과 그거 한 개를 묶어서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개짜리씩의 평균이 이러할 때 묶어서 파는 것들의 평균은 어떻게 될 건지,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건지를 조사해 볼래 정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뭐겠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거 한 다음에 뭐 했지? 이거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확률은 얼마지? 이런 거 계산했잖아. 정규 분포 만들었잖아. 어? 얘도 뭐 만들어?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 만드는 거야. 모임들의 정규 분포를 통해서 그 모임들의 일어날 확률들을 또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표준화를 또 합니다. 지금 요 집단의 문제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다 얘기했지만 X에서 별량이 X 바로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이 개념은 각각의 개념이고 이 개념은 집단의 개념입니다. 너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짤이었어. 내가 이걸 N개를 꺼내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어. 그러는 순간 평균은 그대로야.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야. 까지만 하는 거라고. 지금 이 단원의 목적은. 됐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X바 집단들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 내용들이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머니 안에 0, 1, 2, 3, 4가 있습니다. 저 중에 하나씩 꺼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 하나씩 꺼냈으니까 모집단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녀석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래서 평균은 2.5가 나올 거예요. 분산은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후. 25, 30.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근데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저 집단에서 내가 표본을 추출할 거야. 표본표 2개씩 추출할 거야. 2개씩. 몇 개씩? 2개씩 추출한다는 얘기는 2개를 복원 추출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리고 잘 봐봐. 2개씩 추출해서 평균을 내는 거지. 두 녀석의 평균이 표본 평균인 거야.
그러면 1, 1을 꺼내. 그거의 평균은 1이지. 이걸 표본 평균으로 만들면 봐봐 얘들아.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요. 내가 표본의 크기를 2라고 해봅시다. 자, 이 표본 평균은 두 개씩 꺼낸 것들의 평균인 거야. 꺼냈더니 1, 꺼냈더니 1이야. 둘이 더하면 2니까 그걸 평균 내면 1이겠죠. 그 다음 2 나오는 거 있을까요?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게 있는지 보면 이렇게 꺼내고 2 꺼내면 4가 되는 게 있지. 2가 되는 게 있을 거고요. 3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4가 되는 게 있을 거고요. 더 있어 없어? 더 없지. 근데 또 뭐도 있어 이 중간에. 1.5도 있잖아. 왜? 너랑 더하면 3이잖아. 이걸 다 찾는 게 가능할까?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써봅시다. 2분의 3이 있을 거고요. 1, 2 더 1, 4가 됐고 1, 5가 되면 2분의 5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요. 2분의 5도 있을 거고요. 3도 있을 거고요. 2분의 7도 있을 거고 4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복원 추출하는 거 하나씩 두 번 꺼내는 거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16이 들어가야 돼. 표본 평균이 1이 나온다는 건 얘 몇 번 꺼내는 거야? 1만 두 번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걸 다 써봐. 쓴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원래대로 하자면. 그럼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봐봐. 이걸 3으로 꺼내봐. 세수의 평균이야. 더 많겠네? 총 몇 분모가 얼마가 돼? 64가 돼. 그지? 자, 이 n이 4번씩 꺼낸다고 쳐봐. 어? 그럼 얼마가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4의 4제곱, 2의 8제곱, 256이 돼. 256분의 얼마? 256,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다 바뀌겠지.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걸 다? 이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지 말란 얘기야. 표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건 2개짜리까지는 괜찮거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하란 얘기가 아니야. 이걸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걸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질문했지만 하나씩 꺼내서 모평균과 모분산을 찾은 다음에 2개씩 꺼낼 거야? 평균 어차피 안 바뀌어. 분산 어떻게 될 거야? 꺼낸 만큼 줄어들 거야. 라고 쓰라는 얘기야. 저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돼? 선생님, 할 수 없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2개짜리까지는 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이 4개만 갖고도 16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3개부터가 되면 이미 64개야. 그걸 언제 다 만들어? 세수의 평균을 어떻게 구해? 니네들이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걸 다 여기다 쓸 거야? 이거부터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란 뜻이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주머니가 있어요. 저기서 공을 2개씩 두 번 꺼낼 건데 복원 추출해서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로 한대라고 하는 순간 얘인 거야. 그럼 얘를 하란 얘기야? 아니야. 널 해서 한 개씩 꺼낸 거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의 분산을 구해서 너의 평균과 분산을 추측하란 얘기야. 우리가 하는 단원의 목적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제일 끝판왕의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잖아. 갑자기 이렇게 됐어. 내가 표본의 크기가 2짜리 녀석으로 표본 평균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험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x바가 3이 될 확률, 이걸 찾으래. 2개 꺼냈는데 3이 될 확률이야? 됐어? 그러면 이 모집단의 입장에서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6이 되는 걸 찾는 거지. 6이 되는 건 너만 2번 더 해야 되지. 근데 나 지금 복원 추출하고 있어? 비복원 추출하고 있어? 복원 추출하고 꺼낸 거 또 꺼내고 있어? 꺼낸 거 더 이상 안 꺼낼 거야. 복원 추출하고 있지. 그치? 사건으로 보자면 독립사건이야, 종속사건이야? 원래 상태로 만들었잖아. 3을 꺼낼 확률이 4분의 1. 그 다음 다시 3을 꺼낼 확률도 4분의 1. 독립사건이지.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의 평균이 3, 곧 두 수의 합이 6이 되는 거 3하고 3을 꺼내는데 독립사건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 거야. 또 누구하고 누구 꺼낼 수 있어? 2하고 4 꺼낼 수 있지. 2하고 4 꺼낼 수 있어. 4하고 2를 꺼낼 수도 있잖아. 됐어요? 계산을 다 해줘야 된다. 자, 우리가 분모에 보세요.
16분의 두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하래요. 2, 2를 꺼내주거나 1, 3을 꺼내주거나 3, 1을 꺼내주거나 이렇게 돼야지. 왜 여기가 16이라고 쓰여졌다는 얘기는 이미 순서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1, 3과 3, 2는 서로 달랐다는 얘기야. 이걸 빼먹으면 틀리는 거 알겠어? 됐니? 요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 요 문제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3개씩 꺼냈어요. 3개 꺼낸 거에 이번에 표본의 크기가 3개짜리래요. 이게 3이 될 확률을 찾으래. 그럼 세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야 돼? 9가 되는 걸 찾아야겠지? 세수의 합이 9가 되는 걸 찾을 수 있겠니? 3, 3, 3 또 뭐 있어? 4, 4, 1, 1, 4, 1 이거 다 해야 되잖아. 언제 해? 3개짜리부터 이미 하기가 쉽지 않아져. 그래서 2개짜리까지 정도만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 됐죠? 봐봐. n이 2이고 x바가 3이다. 이런 뜻은 뭐라고요? 두 수의 평균이 3인 거니까 두 수의 합이 6이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니를 질문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 책 185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들었던 예제와 비슷한 예제가 나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좀 전에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2개짜리만 해도 그 정도 많아진다. 16가지가 나오니까 이거 구하는 거 실제로 구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했던 대로 하자 이런 뜻이야. 됐니? 좀 전에 했던 걸 조금 더 깔끔하게 책에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필수 예제는 한번 갑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거래. 자, 그럼 여기 봐야지. 내가 말하는 x반은 이걸 의미하는 거야. 내 수의 합의 평균인 거잖아. 그걸 우리가 직접 다 찾을 수 있다? 다 찾을 수 없다고. 그 이유가 뭐다? 지금 여기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너 꺼낼 수 있는 거 3가지고요. 너 꺼낼 수 있는 방법 3가지고요. 총 3가지고 3가지고 그래서 81가지가 나온다고요. 그 81가지의 평균들을 냈을 때 똑같은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 그걸 다시 해가지고 이런 표본 평균 표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만드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돼?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걸 하란 뜻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모평균, 모분산을 구해보자고요. 자, 모평균이 얼마 나오냐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평균이 2가 나오고요. 모분산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4개씩 꺼낸 녀석 이렇게 조사를 다 해서 표를 만든 다음에 평균을 구해본 거와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이거랑 같아질 거라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꺼낸 만큼 줄어들게 될 거라고요. 4개 꺼냈으니까. 요렇게 받아들이란 얘기야. 이거 하지 말고. 자, 필수 예제 4번.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용량은 평균이 150이야.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평균 15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판매되는 음료의 용량 각자 하나하나의 용량인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5짜리를 따르고 있대요.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 중 10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곧 표본의 크기가 100개짜리를 만드는 거야. 그 100개를 다 꺼내서 평균을 내는 거야. 겁나 많이 해야 되겠지. 됐니?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이 100개 꺼낸 거의 평균, 너의 평균과 어떻다? 같다.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10분의 1만큼 작아진다니까 10분의 5니까 표준 편차가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쓰기만 하면 끝난다고. 됐니? 그리고 시험 문제 읽어보세요.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의 확률이 149와 151 이하일 확률을 찾으세요. 아, 표준화 시키라는 거구나. 그런데 그 100개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시험 문제 그러니까 되게 잘 읽어야지. 여기가 x냐 x바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 거지. x면 너로 해야 되고 x바면 너로 해야 된다. 표준화 시켜라. 149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0과 2 사이에 2배가 되는 거겠죠?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2배에 0.477이 이렇게 되겠다. 자, 어느 비행기의 탑승객의 짐 무게는 평균이 18kg이고 표준 편차는 4짜리를 따르고 있대요. 이건 탑승객 개인들 짐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낸 겁니다. 이 비행기의 탑승객 중 n명을 임의로 추출한대요. 표본의 크기가 n짜리입니다. 그래 봐야 평균은 안 바뀐다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로 바뀔 거고요. 그거의 제곱이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 17보다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이 19 이하일 확률 이 확률을 찾으세요. 자, 표준화 빼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보다 크고 z가 4분의 루트 n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표준화 시킨 거야. 시그마, 요게 시그마인 거니까. 그럼 이건 2배의 0부터 4분의 루트 n까지야. 이거의 확률이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했냐면 0.848664. 그럼 2로 나눠주시면 0.4332가 되네요. 0.4332가 되는 게 1.5. 그러니까 네가 1.5. 4분의 루트 n이 1.5. 2분의 3이 돼야 되고 4분의 9가 돼야 되니까 n이 81. 뽑아야 이렇게 확률이 나온다. 자,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의 확률이 6이 될 확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뭘 하라는 얘기죠? 두 수의 합의 평균 6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두 수의 합이 12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12가 되는 거. 4 더하기 8. 8 더하기 4. 6 더하기 6.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4랑 8이야. 요 녀석이 되려면 4가 나오고 and 8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 8분의 3. 그래서 64분의 3 더하기. 너 또한 64분의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16분의 1. 그래서 64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3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도 자, 이번엔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래요. 그럼 여기 숫자 봅시다. 두 수의 합이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건데 두 수의 합이 4 이하가 나오는 게 없죠. 4밖에 없지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 세 개구나. 세수의 합. 죄송합니다. 그럼 세수의 합이 6 이하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 아무리 작은 걸 더해도 2만 더해야 되는 거잖아. 6 이하가 없죠. 그냥 이 경우는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이 경우만 있죠. 이해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럼 세수의 합이 6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2가 될 확률 2가 될 확률 2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2가 될 확률. 그래서 4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꺼내주시면 된다고요. 세수의 합이 12가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하나가 2 숫자 적혀있는 공이 2개, 3의 숫자의 공이 적혀있는 공이 5개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복원 추출인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그게 뭐야? 2번 꺼냈다는 얘기지. 이 뜻이 이런 거야.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했다. 아, 표본의 크기를 2짜리라고 생각하자. 그럼 너는 두 수의 합이 4가 되는 거죠. 그럼 1하고 3, 3하고 1, 2하고 2겠죠. 자, 1이 나올 확률. 전체 공이 몇 개 있었어요? 8개 있었어요. 그 중에 8분의 1 곱하기 8분의 5. 너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니까 2는 2개씩, 3개씩 있었으니까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 뭐가 개수가 안 맞는데? 1개, 9개구나. 죄송합니다. 9개. 아유, 씨. 9분의 1, 9분의 5, 9분의 5, 9분의 1, 9분의 3, 9분의 3 이렇게 해서 81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9 81분의 19 이렇게 답이 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공 8개야? 근데 나 그럼 뭐 잘못했어? 2가 2개 들어있어요. 아, 2가 3개가 아니고 2개야? 아유, 씨. 죄송합니다. 아, 똥멍청이. 도대체 글을 못 읽어. 그럼 8분의 1, 8분의 5, 8분의 5, 8분의 2, 8분의 1,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64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4 64분의 14 32분의 7 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이다. A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A가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좀 봐봐. 표본의 크기가 2짜리 녀석을 복원 추출했대요. 그래 놓고 뭐라고 나왔느냐?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요걸 읽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서로 어떻다는 걸 안다? 같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18이란 얘기구나. 이걸 가지고 A를 찾으란 얘기구나. 곱하면 5 곱하면 20A 더하기 15 빼기 30A 이거의 값이 18이란 얘기구나. 요렇게 마이너스 10A니까 여기로 넘어가면 10A가 됐고요. 10A가 여기로 넘어가면 2가 되니까 A가 5분의 1이란 얘기구나. 그럼 네가 5분의 1 네가 10분의 5에서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표본 평균이 20이 될 확률, 두 수의 합이 40이 될 확률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하고 이거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하고 얘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되더라. 이해되죠? 그 다음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런 순간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치? 그냥 몇 장씩 꺼내는 거를 봐봐. 시험 문제가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거에서 3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출할 때면 X반은 3개씩 꺼내서 평균을 조사했다는 얘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몇 장씩 꺼내는 거라고? 한 장씩 꺼내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이러면. 그럼 모집단은 낱개 개념이니까 한 장씩 꺼냈을 때라고 생각해보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찾는 겁니다. 1, 2, 3, 4, 5고요. 꺼낼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겠죠, 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평균 찾으러 갑니다. 3 더하기 4 더하기 5. 후.
15니까 맞죠? 16, 6, 12, 15니까 3이 됐을 거고요. 분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럼 얼마가 나오냐? 5분의 시그마로 할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55. 그래서 분산이 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찾으러 갑니다. 해봐. x바의 평균은 그대로 3이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몇 개 꺼냈어요? 3개 꺼냈죠? 꺼낸 만큼 줄어드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내가 찾는다. 3배하고 1을 뺐으니까 3배하고 1을 빼면 너는 8 더하기 분산은 더하고 뺀 거랑 관계없이 곱한 거에 제곱배 9배 해주니까 6 이렇게 해서 답이 14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니? 이거 이러면 안 돼. 3장을 뽑을 때를 모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한 장씩 뽑을 때가 모집단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한 장씩 뽑는 걸 3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 마이너스 1, 0, 1이 있대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n이 3일 때 표본 평균은 0이니 그랬습니다. 표본 평균이 0이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이렇게 꺼내는데 n이 3이란 얘기는 3번 꺼낸다는 얘기잖아. 3번 꺼내는 거면 어떻게 꺼낼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1만 3번 꺼낼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1 2번에 0 하나 꺼낼 수 있고 마이너스 1 한 번에 1 한 번, 1 2번 꺼낼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x반은 무수히 많아.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너 2번에 너 한 번이면 3분의 1도 되고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얘는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인데 이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27가지씩이나 있다고. 근데 어떻게 그게 0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럼 기억이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좀 봐봐. 이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요. x의 평균이 0이에요. 모집단의 평균이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해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0이고요. 모집단의 분산이 제곱이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그냥 빠르게 계산한 거예요. 됐죠? 편차의 제곱 평균 찾았으니까. 그럼 기억을 다시 가볼까요? 이게 0이라는 건 네가 0이 아니고 이건 0이겠죠. 비교를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값은 하나가 아니야. 이 값은 27개를 했을 때 내가 그 중에 몇 개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 자, 니은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는 3개 꺼냈는데 크기에 표본의 크기에 당연히 반비례하죠. 왜? 3n분의 2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디귿 n이 100일 때 표본의 확률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당연하다. 기억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거래요. x의 입장에서 평균이 뭔지는 모르고 표준 편차가 2짜리인 녀석을 따릅니다. 여기서 n개의 표본을 꺼냈대요. 그래도 여전히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2 전체의 제곱이 될 거라고요. 됐죠? 읽으면서 쓰는 겁니다. 표본 평균과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은 x바를 말하는 겁니다. 모평균의 차이가 1 이하일 확률 이걸 식으로 쓰면 절대값 x-x바 모평균 m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은 m이 아니야. 이 m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인 거지. 표본 평균 마이너스 모평균 이거의 차이가 1 이하일 확률 이게 얼마다? 0.96이다 라고 보는 거야. 돼? 그럼 나 이거 무슨 해야 돼? 표준화 해야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화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럼 뭘로 나눠야 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x 바지 x가 아니고 그럼 나눌 때 누구로 나누는데 이 녀석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지. 얘를 루트 n분의 2 여기도 루트 n분의 2로 나누면 z가 작거나 같아요 2분의 루트 n. 이게 0.96이란 얘기고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이게 2면 되더라. 따라서 n이 16개면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읽으면서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모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짜리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크기가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인 거야.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고. 봐봐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이 녀석은 그냥 m이고요. 표본 평균의 분사는 n1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요. y의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이 될 거고 y의 표본 평균의 분사는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겠죠.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다인 거야. 됐니? 자, 둘이 같니? 네, 가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서로 같다고요. 자, n1보다 n2 네가 더 크대요. 확률 변수 x바와 y바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더 작아? 분산이 얘가 더 작지? 얘 분산이 더 작다는 얘기는 얘가 더 고르게 분포된 상태란 얘기죠? 얘가 더 최대값이 크다는 얘기지? 돼? 분산이 작을수록 최대값이 큰 거라고 그랬어요? fx 널 말하는 겁니다. 너의 최대값은 함수 gx의 최대값보다 당연히 작다. 왜? 분산이 커졌잖아. 얘가 더 크잖아. 디귿 MAB에 대해서 저렇게 될 확률과 이렇게 될 확률이 같으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난 무슨 하란 얘기야? 표준화하란 얘기야. 표준화했을 때 얘를 표준화했을 때의 값 갑니다. 어차피 A 빼기 M이고요. 여기에 분산이 들어갈 텐데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지.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거와 같아요. 너를 바꾼 거 B 빼기 M N2분의 시그마라고요. 그럼 둘이 같대요. 그럼 어차피 얘랑 얘는 사라질 거고요. 뒤집으니까 따라서 루트 N1 곱하기 A 빼기 M 루트 N2 곱하기 B 빼기 M이라고요. 됐니? 누가 더 크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둘이 같은데 자 갑니다. A에서 M을 뺐대요. A에서 M을 뺀 거랑 B에서 M을 뺀 건 이 숫자는 얘가 더 큽니다. 얘는 작고요. 그럼 둘이 곱한 게 하려면 얘는 작아야 되고 얘는 커야 되죠. 됐니? 근데 N1하고 N2 중에 누가 더 커?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냥. 모르겠다. 1, 4, 7 이라고 해보자. 너는 3이에요. 너는 6이고요. 그럼 곱한 게 서로 같으려면 그냥 6이라고 하면 얘가 1이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N1은 2가 돼야 되니까 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겠지. 됐죠? 그래야 둘이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이렇게 한 개로 나오면 뭐라고요? 모평균이 된다고요. 한 개, 낱개짜리가 됐습니다. 평균이 19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짜리를 따르고 있다고요. 이 회사에서는 40g짜리 상자 하나에 비누 16개를 넣어서 판매한대요. 여기 중요한 거. 상자에 무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16개짜리니까 16개씩 추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누 한 상자의 무게가 3000g 이상인 것만 판매를 할 거래요. 그럼 갑니다. 여기 봐야 돼. 평균은 여전히 190이야. 표준 편차는
4분의니까 2분의 5 전체의 제곱이 됐다고요. 됐니?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야. 이게 봐봐. 이것도 x바 한 개의 평균인 거잖아. 그런데 난 이런 거 몇 개를 했어? 16개를 한 거야. 그게 3,000g 이상이어야 판매가 되는 거라고. 잘 써야 돼. 쓸 때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은 답을 못 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16개들이 한 상자인 거니까 이게 3,000이야? 라고 쓰면 안 돼. 누구 무게 빼줘야 돼? 상자 무게 빼줘야 돼. 2,960 이상일 확률. 요렇게 찾는 거다.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왜냐? 이것도 낱개고 이것도 낱개인데 얘는 어떻게 된 거 낱개냐? 한 상자 16개들이 안에 들어있는 비누 낱개 하나씩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면 16을 곱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가서 16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나누면 1 나누면 13, 6 6 얼마 들어가니 그럼? 아우 9, 6에 54 140 잠깐만 안 나눠 떨어지나? 4로 나눠볼까요? 아우 이건 나눗셈이 더 싫어. 4, 5, 20, 6, 4, 20 4, 7에 28 40 맞죠? 그 다음에 또 4로 나눠지나? 4, 1은 4 난 나눗셈을 왜 이렇게 못하니? 4, 1은 4 34니까 4, 8에 32 185 됐죠? 하나당 무게가 185g 이상이면 답이 나오더라. 근데 평균 무게가 190인데 185는 너무한 거 아니냐?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5에서 0부터 2까지인 거지? 0부터 2까지가 얼마야? 0부터 2까지 나 표를 안 만들었어. 0.4772 0.977 웬만하면 다 판단 얘기야. 자, 요렇게 몇 개 예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원래 예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용은 똑같고 문제는 다 똑같처럼 보이지만 문제 자체가 말 자체를 조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할 내용 갑니다. 뭐 앞에 것도 좀 그렇지만 여기는 이해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또한 선생님이 설명은 되게 많이 하는데 시험 문제는 그 설명과 관계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자, 이제 여기 자체가 진짜 모평균의 추정이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무언가 예측하란 얘기야. 네가 표본을 꺼내서 조사를 했어. 그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한번 추정해 볼래? 라는 뜻이야. 자, 돌아가 볼까요? 아까 시청률 얘기했던 걸 잠깐 생각해 봅시다. 놀면 뭐하니의 시청률이 15.4%야? 라고 하면 그 자료를 보고 놀면 뭐하니 시청자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할 거고 놀면 뭐하니를 안 보고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모평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하는 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을 순 없다고요. 이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한다. 우리 책은 1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표본을 꺼내서 조사한 녀석을 가지고 다시 모집단을 추측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요 직전에 풀었던 건 너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 넌 어떻게 될 거니를 풀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여기 봅니다.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을 추출할 거라고요.
됐니? 자, 이 아이들 n개를 추출해서 평균을 내면 표본 평균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추정하는 거, 그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다야. 돼? 얘 됐니? 원래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아주 신단어가 등장합니다. 국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어랑은 약간 다른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신뢰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신뢰도. 자, 우리가 신뢰도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신뢰도는 믿음, 얼마나 믿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너 나 얼마나 믿어? 뭐 이런 얘기잖아. 자, 신뢰도는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높은 게 좋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엄마가 오늘 수학시험이 끝났어. 그래서 엄마가 집에 딱 갔더니 우리 아들 수고했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봐? 시험은 잘 봤어? 몇 점 맞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신뢰도 100%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 엄마, 나 이번 시험 빵점과 100점 사이 어떤 점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응? 맞지? 그럼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런 응? 저희 미친 나랑 장난해? 이러겠지. 난 분명히 신뢰도 100%잖아요. 0점과 100점 사이에 있으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신뢰도 100%인 거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어때? 죽여버리고 싶지. 그럼 우리가 신뢰도 100%짜리는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사할 필요가 없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어. 걔가 어떻게 될 건지가 무슨 궁금해. 아니 빵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다는데 뭘 얘기해도 다 맞는데 뭘. 너 영어 시험은 어떻게 됐어? 엄마 빵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어요. 국어 시험은 빵점부터 100점 사이 다 얘기하면 다 맞는 건데 뭘 궁금해.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라면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 엄마만 손해인 거지. 그럼 대부분 우리는 무언가 몇 점 맞은 것 같아 얘기를 할 때 내가 맞을 점수 비슷한 점수를 얘기하지. 가령 내가 50점을 맞았어. 그럼 50점이라고 얘기해? 엄마 나 뭐 반은 조금 더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50점인데 자기는 자기 점수 알잖아. 응? 근데 왠지 50점이라고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50점보단 조금 높여서 부른 다음에 서문적이 나오면 어떻게? 엄마 글쎄 하나 밀렸었더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뭐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도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란 뜻이야. 신뢰도가 100%입니다라는 건 우리가 조사할 대상이 아닌 거지. 전수 조사를 했어야 신뢰도가 100%짜리겠지. 어떤 표본을 꺼내서 조사했는데 신뢰도가 100%짜리인 걸로 조사했다 그러면 그 조사는 잘못한 거라고. 가령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또 누가 나왔었냐? 안철수는 나중에 저거 했잖아. 단일화 했잖아. 심상정도 나왔었니? 네. 그 심상정도 나왔었고 황교안도 나왔나? 기억이 안 나. 황교안은 당대표. 그 다음에 허경영은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대통령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 전화로 KBS에서. 그래놓고 예측하기를 어떻게 예측했느냐? 대통령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앉았어. 돼, 안 돼? 이거 신뢰도 100%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미친 거 아니야? 돈 주고 뭘 한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 우리가 예측하는 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너 중에 하나가 뽑혀 이러면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뢰도 100%짜리는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됐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신뢰도 95%짜리와 신뢰도 99%짜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이게 95%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99%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표본을 조사했잖아요. 어떤 표본 평균이 있었을 거 아니야.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의 차이에 그걸 이 95%란 얘기는 1.96. 자, 이건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예요.
표준화 시켰을 때 이 범위 안에 속하는 것들이 95% 안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돼? 그럼 얘의 원래 상태를 보자고. 이 Z를 만들기 전에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어차피 얘는 고정이야. 누구만 바뀌고 있어. 그런데 이 값들은 계속 바뀌지. 이해돼? 아까 선생님이 X바 얘기할 때 우리가 3개를 꺼내서 더한 것들의 평균을 내는 거니까 그 값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고, 겹칠 수는 있지만 무수히 많은 27개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 27개를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다 집어넣었을 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걸 이렇게 표준화시켰더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게 100개였다면 100개 중에 몇 개만? 95개만 저 범위 안에 속한다. 게 만든 거야. 나머지 5개는 저 범위 안에 속해? 안 속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뜻인 거야, 신뢰도는. 그냥 내가 조사 대상을 100개로 한정 지었을 때 그 표본 평균들 100개를 가지고 95% 안에 요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존재하도록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어. 여기다 내가 찾은 표본 평균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게 100개 중에 몇 개 있더라? 95개 정도가 되더라. 그게 95%짜리 신뢰도. 99%짜리 신뢰도는 이거 안에 99개가 포함되도록 조사를 하란 얘기야. 그렇게 네가 조사를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려면 몇 개를 조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95%짜리가 저 새끼가 하는 얘기는 95% 믿어도 돼? 그게 아니야. 그냥 조사 대상 중에 95개 정도가 모 평균을 포함하도록 조사를 한 거란 얘기지. 정확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범위로 다 주어질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서 푸는 거라서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열심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게, 그래서 항상 뭐 보면 오늘부터 뭐 집에 갈 때 뉴스가 나오면 어떤 여론조사를 했대. 누가 1등을 할 거래.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즘 방송은 그 여론조사 기간과 누가 어떻게 했으면 뭐 이런 걸 다 얘기해줘야 돼. 그 얘기해주다 보면 맨 마지막에 오차 범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자, 95%짜리 신뢰도라는 뜻은 여기 1.96까지를 세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0.475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1.96부터 마이너스 1.96인 거야. 됐니? 이게 95%짜리 신뢰도야. 그럼 100개 중에 95개들은 표준화시키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야. 그 범위 자체가. 여기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이해돼? 그럼 벗어나는 애들이 있겠지. 막 조사를 해봤더니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걸 벗어나는 애들이 5개 정도는 있다는 얘기잖아. 5% 정도. 이 부분이 오차가 생기는 거야. 오차 범위. 그럼 이쪽 0.25. 오차 범위 0.5짜리를 만든 거라고요. 5%짜리. 됐니? 그래서 뭐 이걸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한번 신뢰도라는 건 전체 조사 대상의 개수 중에 그것들을 다 표준화를 시켰을 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100개 중에 95개다. 그러면 95%짜리 신뢰도가 되는 거고요. 99개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하나만 바깥으로 벗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게 99%짜리인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제 신뢰도가 K%짜리인 걸 나보고 하래요. 알파 %가 되는 걸 하도록 하래. 됐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 봐봐. 첫 번째, 이게 알파 프로란 얘기는 100분의 알파 짜리인 거니까 여기에 확률이 200분의 알파가 되는 걸 찾아줘야겠죠. 그 K 값을 네가 찾아줘야 되는 거야. 원래 원리는.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요게 되면 요게 알파 100분의 알파가 된 거라고. 이게 신뢰도 알파 프로 짤이야.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근데 이건 지금 표준화된 입장에서의 신뢰 구간이잖아. 그래서 얘를 표준화되기 전으로 바꾸는 거야. 표준화되기 전으로 바꿔보자고요. Z는 X바에서 M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여기 K가 나오겠죠. 너 가서 곱하고 요 X바를 넘겨서 보낸 다음에 마이너스로 나누면 돼. 그걸 다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돼? 이걸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가보면 내가 조사한 100개의 표본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구간들을 조사했지? 그 구간들 100개를 여기다 다 기록해보면 100개 중에 알파개 정도는 이 안에 있고 나머지는 바깥쪽 범위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신뢰도의 의미인 거야. 그렇게 조사해라 이렇게 뜻이고. 됐죠? 이걸 여기 봐. 잘 봐야 돼.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지. 노란색.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이랑은 관계가 없어 얘들아. 뭐와 관계돼 있어? 첫 번째, 신뢰도와 관계가 돼 있어. 신뢰도가 올라가면, 이 확률이 올라가면 K는 점점 멀어져야겠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게 마냥 좋은 거야? 그럴 순 없다고. 왜?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엄마가 야, 너 수학시험 몇 점 맞았어? 그런데 빵점부터 100점짜리 얘기하면 신뢰도 100%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10점과 100점 사이에 있어. 설마 내가 5점 맞진 않겠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만큼이야. 그럼 이건 엄마가 믿겠니? 농담 따먹게 하는 줄 알겠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긴 게 좋겠어? 짧은 게 좋겠어? 짧은 게 좋겠지. 짧으면서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신뢰도를 높이면 필연적으로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 길이를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사 대상을 많이 해야겠지. 돼? 그럼 조사 대상을 많이 하면 뭐가 많이 들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해돼? 그러니까 99%짜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95%짜리보다는 조사 대상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신뢰도가 높은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신뢰도는 높였어. 근데 조사 대상을 95%짜리랑 99%짜리랑 똑같이 했어. 그럼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 웬만하면 다 포함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녀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결과가 생겨버린다고요. 됐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왜? 이 값이 커지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거는 커집니다. 그럴 때는 낮춰주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겠지. 됐니?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둘이 더하면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둘이 더한 걸 2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일 테니까. 됐나요? 요 얘기만 기억해. 다른 거 없어. 이 내용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문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신뢰 구간을 구해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일 때 그럼 몇 개를 추출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용에 비해서 시험 문제는 할 게 없어.
정해져 있으니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의 크기는 100개짜리가 됐습니다.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50짜리였대요. 이 전구의 수명을 평균 M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95%짜리 신뢰도로 조사하래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맞지? 그럼 잘 봐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이 표를 딱 밑에 봤더니 1.96까지가 0.95래. 그럼 K 값이 1.96이 된 거지? 어떻게 해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N이 얼마죠? 아, 왜 이랬어? 죄송합니다. 평균이 1000시간이어서 이거 목평균이 아닌 거잖아. 100개를 조사한 거지. 표본 평균이 100이란 얘기예요. 100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100이니까 10. 표준 편차가 얼마짜리? 50짜리. 됐니? 요거 잘 읽어야 돼.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평균인 거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인 거야. 표본 표준 편차인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야. 크거나 같아요. 모평균 M 10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99%짜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9 그럼 여기까지 0.785 이렇게 되나? 맞나? 아, 뭐였냐? 785 모르겠다. 2.58 되면 됩니다. 여기에 2.58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제품의 무게의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대라고 나오는 순간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야. 시험 문제를 봤더니 베타에서 알파를 뺐어. 이게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지.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이 필요가 없습니다. 2배에 95%짜리 1.96 곱하기 루트 N 몇 개 꺼냈어? 모르겠어. 어딨어 루트 N? 몇 개 꺼냈는지 안 나왔네요. 루트 N 시그마 10 이게 1.4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려면 표본의 크기는 몇 개니?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 M, 표본 평균 X바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써서 절대값을 씌워도 되고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이거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래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 표준 편차 얼마짜리라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짜리예요? 0.4짜리입니다. 얘가 무슨 뜻이죠, 이거? 얘만 있으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볼게요. 신뢰도 95%짜리로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M의 X바의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95%짜리란 얘기는 절대값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M 이게 1.96이어야 0.95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이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을 그대로 갖고 가야겠지. 어차피 얘는 양수입니다. 돼? 이게 0.01 이하. 따라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분의 4, 5분의 2 요거 풀어주란 얘기예요. 됐죠? 저거 푸는 건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풀면 우리가 통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A는 평균 M1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짜리고 B는 평균이 M2고 표준 편차는 2분의 시그마 짜리를 따른대요.
모집단 A에서는 크기가 N1인 짜리, B에서는 N2짜리인 표본을 각각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 A, X바 B. 표본 평균들입니다. 표본 평균은 평균이 아니에요. 기억, M1, M2가 같으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당연히 같다.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 자, 니은. 표본 평균 X바 B의 정규 분포는 너를 따른다. 그래요? 틀렸죠? 안 나눴잖아, 루트로. 루트 N2로 나눠야지. 그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표본의 크기로 루트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디귿. N1의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됐어요. 왜 4배가 됐는지를 보라고요. 표준 편차를 보세요. 지금 A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고 B의 표준 편차는 2분의 시그마 짤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하나는 루트 N1분의 시그마가 됐고요. 하나는 2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됐다고요. 실내 구간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예요. 실내 구간에 95%짜리니까 그러면 B에서 A를 뺀 거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의 95%짜리 뭔지 모르지만 K라고 써. 1.96이라고 쓰지 말고 여긴 안 나온 거니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거와 너 이것도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이렇게 된 거지. 이 둘이 같으려면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요거랑만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한 게 이거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다. 틀린 게 기억 디귿이 됩니다. 맞는 게. 그 다음 2번 볼까요? 분산이 시그마인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한 후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다고요. 이 k는 실내도랑 관련인데 얘는 지금 실내도가 79.6%래. 그럼 79.6%란 얘기는 K로 이렇게 K로 표현해봤을 때 여기까지가 K라고 생각해보면 이만큼이 너의 절반 2분의 1에 0.796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0.796의 절반이면 0.398이 되겠네? 그럼 여기 밑에 표에서 선생님은 표를 안 만들었습니다. 0.398이 되는 게 얼마죠? 그러니까 요 K가 그럼 1.27이 된 거네. 요 K가 1.27이 된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래요. 요게 L이라고 합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프로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L이래. 아, 뭐야. 이걸 구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알파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됐대요. 이게 너에 대한 거라고 치면 너의 2배가 됐더니 이거랑 똑같았대. 그럼 뭐가 늘었겠어? 계속 2는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니까 요 K 프라임이 요거랑 요거 곱한 거로 바뀌었겠죠? 그럼 K 프라임 자체가 1.54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가 1.54로 바뀐 거지? 이 K 프라임이 1.54가 됐다는 건 여기 1.54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를 찾아보자고. 얼마야 1.54면? 표에서 찾아줘. 아, 2배. 미쳤나봐. 2배는 왜 안 하니? 똥뭉쳐. 2.54. 죄송합니다. 2.54. 4945. 그럼 내가 찾는 알파는 2배에 49.45를 한 거겠죠. 퍼센테이지니까. 답을 찾아주시면 되더라. 얼마야? 98.9. 아우, 참, 98.9가 된 거죠. 요렇게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전체적으로 짧지는 않아요. 문장 자체가.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는 모 평균이 M,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 16대를 총 16대를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연간 주행 거리의 표본 평균 X바이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신뢰도 95%짜리로 추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봐봐.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둘이 빼는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C가 돼요. 2C. 그죠? 자,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 이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자 95%짜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표에 1.96이라고 나와 있었겠죠? 95%면 0.47로 되는 거 찾는 거니까 1.96이 나와 있어요. 그거 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루트 n 16대를 조사했으니까 4배라고요. 시그마 모른다고요. 자, 2 날려버리시고요. 그럼 C의 값이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제 나는 뭘 할 거냐? 시험 문제를 풀 건데 X바가 작거나 같아요.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 표준화 시키러 갑니다. M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16대니까 4분의 시그마분의 C 이렇게 됐겠죠? 그럼 난 요 값이 필요하다고요. 보여? 아, 이게 1.96이네. 그지? 그럼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5에다가 0.475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걸 확률 찾는 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날라갔고 1.96 1.96 아니야? 나 뭘 틀렸니? 죄송합니다. 어디 틀렸냐면요. 여기 문제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면 여기가 X바가 아니라 X인 거죠. 전체 차량 중에 한 잔 선택한 거니까 16대 중에 선택한 게 아니니까 아이 멍청이. 그러니까 나는 시그마분의 C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시그마분의 C가 되면 시그마분의 C 이 녀석이 4분의 1.96 0.49가 되겠네요. 그럼 0.49까지가 얼마야? 0. 그럼 0.5에다가 0.18 얼마? 79? 요렇게 더하시면 되겠네요. 되지? 여기 문제를 잘 읽어. 선생님처럼 잘못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대충 읽었나 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학교 학생 25명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25명이고요.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 X1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의 95%짜리 구간이 이렇게 돼 있대요. 요 A가 뭐예요?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는 그리고 X1이 얼마인지 찾아야 돼. X1이 80인 거죠? 2 곱하기 1. 아마 96이었겠죠. 뭐 시험 문제 표를 보는 거야. 그건 맨 밑에 표에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루트 n 5분의 시그마 요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날려버리면 A는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인 것까지 찾을 수 있더라. 자, 이 고등학교 학생 N명을 이미 추출하여 1개월 자율실 이용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이 X2래요. X1은 80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써야 되겠네. X1, 네가 80, A가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95%짜리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자, 가자. X2 어떻게 찾죠? X2 찾는 방법은 여기 봐야 돼. 둘이 더한 걸 2로 나누면 X2니까 네가 자체가 X2인 거야. 그럼 내가 찾는 X2라는 녀석은 16분의 15에다가 80을 곱하면 끝나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 N은 어떻게 찾죠? 여기 신뢰 구간의 길이 7분의 5A 이거의 몇 배? 2배.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 a 대신에 나는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를 써주면 1.96 날라가고 1.96 날라가고 시그마 날라가겠죠? 그럼 남는 게 5, 요렇게 5도 날라가네요. 7분의 2가 루트 n분의 2다. 따라서 n이 49다. 요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 녀석을 따른다. 16명을 임의로 추출했으니까 n은 16이 될 거고요.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 평균 x바가 75입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짜리 a부터 b까지래. 나한테 구하라는 걸 봤더니 그 다음 여기까지 끝났고 이 지역 중에 다시 16명을 뽑았고요. x바가 77입니다. 99%짜리 신뢰 구간이 c부터 d까지래요. d 빼기 b가 3.86을 만족할 때 시그마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갑자기? d 빼기 b? 갑자기? 나쁜 놈 새끼. 자, d 갑니다. d 77이었어요. 77. 99%짜리면 여기 표에 2.58이라고 나왔나요? 뭐라고 나왔는지 선생님 모르겠지만 그냥 외운 걸로 푸겠습니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몇 명? 16명이니까 루트 n이면 4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빼기 75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3.86이다. 요걸 통해서 시그마를 찾는 수밖에 없다. 실내 구간의 길이도 아니고 좀 빼기 자체가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둘이 빼는 거니까. 됐지? 그리고 못 찾는 거야? 그냥 시그마 값만 찾으면 돼? 자,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는데 이 중에 64명을 임의로 추출했고요. 이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짜리 했더니 a부터 b까지였대. 갑자기 b 빼기 a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1.96 95%짜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8분의 시그마. 이게 4.9다.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은 되게 길지만 결국 마지막 답은 되게 간단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주는 게 없어. 줄 리가 없고. 자, 이 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100대를 n이 100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표본 평균 x1이고요. a, b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x1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x1은 a 플러스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b 빼기 a를 해주면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95%면 아마 1.961호가 나왔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런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요 시까지만 보고도. 자, 이 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 100대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1회 충전 주행 거리의 표본 평균 x2에 대한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짜리래요. 그럼 x2라는 녀석은 10x2는 2분의 c 더하기 d고요. 그 다음 d에서 c를 뺀 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되더라. 됐니? 그럼 이제 하나씩 해결하자고요. 여기 갑자기 x1에서 x2를 뺐대요. x1에서 x2를 뺐대요. 그럼 2분의 a 플러스 b에서 2분의 c 플러스 d를 뺀 거고요. 그게 1.34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런데 a랑 c랑 같대요, 얘들아. a랑 c랑 같대. 그럼 b 빼기 d가 남겠네요. b 빼기 d만 남았습니다. b 빼기 d가 2배 해주면 되니까 2.68이 됐겠죠. b 빼기 d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b 빼기 d는 약분 5 약분 5 5분의 시그마 b가 1.96 빼기 2.58. 야, 그런데 음수가 안 나오고 왜 나는 이상한 게 나왔냐? 여기 여기 400대 400대 여기 20. 어쩐지 뭐 이상. 죄송합니다. 100대가 아니고 400대였으니까 나누면
10분의 시그마가 되네요. 10분의 시그마가 되면 여기 2분의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여기 2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됐나요? 이 값이 2.68이더라. 그때 시그마 찾아주시면 됩니다. 와. 그럼 B 빼기 A는 다시 어떻게 찾아요? 여기 시그마 갖다가 찾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